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결혼 후 함께 살자는 며느리의 권유로 합가를 했습니다. 아들이 의사라는 숭고한 길을 선택한 것도 자랑스러웠지만 며느리가 변호사라니 처음에는 어딘지 어색한 구석이 있었습니다. 워낙 총명하고 당찬 성격이라 혹시나 까다로운 면이 있지는 않을까 은근히 걱정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막상 한 지붕 아래 살다 보니 이토록 마음씨 곱고 따뜻한 아이를 만나기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항상 어머님, 저는 다 괜찮아요. 라며 겸손하게 손사래를 쳤지만 그 말투에서 진심 어린 고마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며느리를 위해 무언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다고 해야 할까요? 매일매일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제 소중한 일과가 되었어요. 오늘은 며느리가 즐겨 찾는 나물 반찬을 준비해 볼까? 내일은 아들이 어린 시절 좋아했던 된장찌개를 끓여볼까 하며 하루하루 메뉴를 고민하는 즐거움이 아주 컸습니다. 점심이 되면 정성을 다해 준비한 도시락을 품에 안고 며느리 직장으로 향했는데요. 며느리 사무실이 자리한 건물 앞에 서면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은 생각에 괜시레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며느리 사무실로 도시락을 가지고 들어가면 며느리가 활짝 웃으며 반겼어요.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어머님 해주신 음식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며느리가 설레이는 표정으로 말하며 두 손으로 정중히 도시락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진솔한 모습을 바라보면 가슴 깊숙한 곳이 따뜻하게 물들곤 했어요. 그런 따뜻한 순간들이 이어지던 중 한여름의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아스팔트가 이글이글 달아오르고 사우나처럼 뜨거운 열기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어요. 그런 날씨에도 꿋꿋이 도시락을 싸서 나서는 제 모습에 며느리가 많이 미안했었나 봅니다. 아들 며느리에게 저녁밥을 준비해주고 설거지를 하려던 찰나 며느리가 손을 걷어붙였어요. 어머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됐어. 일도 힘들 텐데 집에 와서는 푹 쉬어야지. 밥도 어머님이 차리셨는데 설거지는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 말에 제가 며느리를 빤히 바라보며 입을 뗐어요. 진이야, 결혼 전에 니들이 학가하자고 했을 때 내가 절대 싫다고 했잖니. 근데도 내가 해주는 반찬이 맛있다며 진이 너가 함께 살고 싶다고 했잖아. 그랬죠. 요즘 몇 끼마다 집밥 먹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때 내가 학가하는 조건으로 집안 살림은 내 몫이니까 절대 상관하지 말라고 했지. 네가 이러는 건 내 일에 대한 도전이야, 도전. 우리 각자 잘하는 일 하면서 살자꾸나. 제 말을 가만히 듣고 있던 며느리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이 어머님이 변호사하셨다면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하실 때마다 왠지 설득이 되거든요. 고졸 시어머니를 변호사 며느리가 이렇게 띄워주는 게 더 고마운 일이지. 주변에 보면 많이 배우고 돈 많다고 함부로 하는 애들 참 많다던데 난 마음 따뜻한 우리 며느리가 너무 좋구나. 요즘 나도 아주 많이 행복해.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요즘 세상에 홀 시어머니랑 같이 살겠다는 며느리가 어디 있겠어. 그것만으로도 참 고마운 일이지. 어머님께서 밥 해주시는 조건으로 학가하기로 한 건데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조금 찔리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서로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최고 아니겠니? 난 니들한테 따뜻한 밥 차려주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우리 진이가 맛있게 먹어줘서 정말 고맙고 말이야. 며느리와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자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던 아들 입꼬리가 귀에 걸려 있었습니다. 또다시 행복이란 단어가 머릿속을 스쳐 지나갈 무렵 며느리가 다시 입을 뗐어요. 어머님,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내일은 도시락 싸지 마시고 시원한 냉면 어떠세요?
더우면 내가 시원한 오이 냉국 해줄까? 아니요. 오늘 엄마한테 전화 왔는데 어머님 고생시킨다고 막 잔소리했단 말이에요. 내일은 같이 시원한 냉면 드시러 가요. 며느리의 눈동자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무거운 도시락 들고 다니시는 거 보면 제 마음이 편치 않아서 그래요. 내일만이라도 함께 시원한 곳에서 냉면 한 그릇 드시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나 나눠요. 그 순간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세상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도시락을 받아먹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제가 폭염에 고생하는 것까지 섬세하게 헤아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고마웠어요. 그래? 그럼 내일은 시원한 냉면이나 한 그릇 먹을까?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며느리 얼굴에 한 송이 꽃처럼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제가 맛있는 냉면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럼 내일 12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점심 약속을 했습니다. 도시락 대신 냉면 한 그릇으로 바뀐 점심이었지만 그 속에 스며든 며느리의 따뜻한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다음날 점심 약속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며느리와 함께할 특별한 식사를 위해 행복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나선 탓에 시간이 조금 남아서 건물 화장실에 잠깐 들렀습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나서 보니 세면대 주변이 물기로 온통 흥건했어요. 세면대며 거울이며 흥건한 물기로 지저분해 보였거든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지만 며느리 사무실 상가 화장실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한쪽 벽면에 물기 제거용 스퀴지가 비치되어 있는 걸 보고 먼저 거울부터 차근차근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물방울들이 스퀴지에 따라 깔끔하게 사라지자 마음이 후련해졌어요. 이어서 세면대 가장자리며 수도꼭지 주변까지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어머! 혹시 누군가 제 모습을 봤던 것인지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이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제대로 본 게 맞네. 그죠? 그 순간 기억이 스르르 되살아나며 본능적으로 숨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그 여자와 저는 악연으로 얽힌 사이였거든요. 전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며 제 인생을 산산조각 낸 그 상간녀였습니다. 전 남편이랑 작당하고 온갖 비열한 수단으로 저를 괴롭혔던 그 상간녀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아서 움찔했어요. 잠시 그 상간녀 이야기를 하자면 그 여자는 남편 회사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예전부터 얼굴이 잘생긴 편이라 인기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그런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전 시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절친한 사이다 보니 억지로 자리를 마련해서 결혼하라고 압박 아닌 압박을 했어요. 전 시댁이 돈이 조금 있는 편이라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 덕을 보려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능적으로 남편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마음이 가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남편이 제게 한눈에 반했다며 대놓고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전 시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저런 선물까지 주며 결혼을 성사시키려 들었어요. 그때 더욱 완강하게 거부했어야 했지만 부잣집인데 고생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의 회유에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 후 한동안은 큰 문제 없이 잘 지냈습니다. 남편이 먼저 좋다고 따라다녔던지라 신혼 때는 그런 사랑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제게 참 잘했거든요. 하지만 얼마 뒤 임신을 하고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남편은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은 채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외박이 잦아지는 모습에 슬슬 걱정이 돼서 남편에게 말을 꺼냈어요.
여보, 요즘 일이 바쁜 거야? 그건 왜 물어? 아니, 계속 외박하고 그러니까 걱정돼서 그렇지.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려면 얼마나 바쁜지 알기나 해? 그렇잖아도 요즘 많이 힘드니까 당신은 애나 잘 볼 생각해. 그러던 중 시아버님 회사가 어려워지기 시작했는데 더욱 기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그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는 충격적인 얘기를 꺼냈거든요. 나 당신 남편 아이 가졌으니까 당장 이혼해줘. 그리고 당신은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어. 아니, 다짜고짜 찾아와서 그게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답답하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지. 다시 한번 말해줄 테니까 똑똑히 들어. 나 당신 남편 아이 가졌다고. 근데 지금 사업까지 힘들어져서 나도 돌아버리겠거든? 뱃속에 애만 아니었으면 나도 도망쳤겠지만 생긴 애 때문에 나도 지금 돌기 직전이니까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어. 여기가 내 집인데 나가긴 어디로 나가요? 그이한테 들어보니 당신 대학도 못 나왔다면서 그이가 당신 얼굴 반반한 거 하나 보고 결혼했는데 대화가 안 통해서 나랑 살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당신이 순순히 나가줘야 할 거야. 안 그러면 당신한테서 아들을 빼앗을 거라고 했거든. 당신 아들이랑 살고 싶으면 순수히 나가줘. 물론 내가 키워도 큰 상관은 없겠지만 당신처럼 모성애 강한 사람은 아들이 새엄마 밑에서 자라는 걸 원치 않을 거 아니야. 그때 당시 저는 많이 어렸다 보니 그 상간녀의 말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간녀 말을 들으며 아들을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거든요. 결국 저는 아들만 데리고 맨몸으로 나와야만 했어요. 그 조건으로 남편은 친권, 양육권을 전부 포기했는데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 무지했다 보니 아들과 살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그저 감사하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다만 그때 그 상간녀와 전 남편을 향해 니들은 천벌을 받을 거야. 내가 두 눈 부릅뜨고 끝까지 지켜볼 거거든. 라며 마지막 악담을 쏘아붙였는데 상간녀가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뒤 저는 건물 청소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나마 그 힘든 것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착하고 공부도 잘한 아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상간녀가 제 앞에 나타나 다시금 저를 짓밟으려 했어요. 역시나 상간녀가 비꼬는 투로 말을 꺼냈거든요. 뭐야, 아직도 청소일하면서 사는 거야? 그때 나보고 천벌받을 거라고 악담을 쏟아내더니만 꼬라지가 아주 기가 막히네. 그러게 굳이 착한 척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니까.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등신소리나 듣지. 그 여자의 입가에는 냉소적인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깔보며 우월감에 젖어있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손에 들린 명품백을 의도적으로 흔들어 보이며 계속해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재밌는 거라니까.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겠다고 설교질 해놓고는 결국 화장실 청소나 하고 있네.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당신이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식해서 당했던 것뿐이야. 나 같았으면 절대 당하고 있지만 않았을걸? 한마디로 당신이 무식해서 평생 지질이 궁상으로 살게 된 거니까 나를 원망할 필요 없다 그 말이야. 그 여자의 목소리가 화장실 안에 메아리치며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는지 신경도 쓰지 않고 대놓고 조롱하는 모습에서 변하지 않은 본성을 그대로 엿볼 수 있었어요. 그 여자가 천박스러운 웃음을 짓고 있던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차갑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법 제311조 사람을 공연히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그 여자 모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는데요. 거기에는 정장 차림의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의 따뜻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어요. 아들 소송뿐만 아니라 어머님도 소송을 해야겠네요. 지금까지의 발언들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표정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던지던 오만하고 거만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허리를 굽히며
비굴하게 굽신대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님, 저 여자 제가 악연 중에 악연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말한 것뿐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귀한 변호사님은 이런 청소 나는 여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자가 명품백을 가슴에 꽉 끌어안으며 눈치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방금 전에 거드름 피우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순간 며느리가 제 옆으로 다가와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입을 뗐어요. 이분이 제 시어머님이신데 상관이 없다니요? 어머님, 괜찮으신 거예요? 난 괜찮아. 며느리가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자 그 여자 얼굴이 사색이 된 채 외쳤습니다. 저 여자가 변호사님 시어머니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가 아니라 우리 시어머니께 왜 함부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시어머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진짜로 변호사님 시어머니란 말이에요? 며느리가 미간을 찌푸리며 그 여자를 노려보자 곧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여자가 휘청거렸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있게 외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여자가 중얼중얼 혼잣말을 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명품백을 떨어뜨릴 뻔하며 휘청거리는 모습에서 받은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럼 그 여자를 보며 며느리의 눈빛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법정에서 상대방을 압박할 때의 날카로운 변호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해야 할까요? 지금 당장 우리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력했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그 여자를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방금 전까지 하신 말들 모두 모욕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청소나 하는 여자, 무식해서, 꼬라지, 이런 모든 말들이 우리 어머님을 인격적으로 모독한 겁니다. 며느리가 또박또박 그 여자의 발언들을 하나하나 되짚으며 따져 물었어요. 마치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듯 차근차근 말이지요. 지금 당장 사과하지 않으면 저 진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 여자가 입술을 바들바들 떨며 어쩔 줄을 몰라 했는데요. 며느리의 기세에 완전히 눌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그 여자를 향해 며느리가 다시 입을 뗐어요. 사과를 안 하시겠다면 모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의뢰했던 소송은 생각해 볼 것도 없을 것 같네요. 다른 변호사 알아보시죠. 변호사 알아보시면서 제가 하려는 모욕죄 소송도 같이 잘 방어하셔야 할 것 같네요. 그 여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린 채 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변호사님 실력이 워낙 좋다고 해서 왔는데 이러시면 어떡해요. 우리 어머님을 모욕한 사람 소송을 제가 맡는 것도 웃기잖아요. 한마디만 더 추가하자면 아까는 조심스러워서 말 못했는데 그쪽 아들이 아주 많이 불리한 편이라 승소하기 힘들 거예요. 사람을 그리 만들어놨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어머님, 우린 그만 가볼까요?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엘리베이터로 향했는데요. 뒤를 흘끔 바라보니 그 여자가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도 그 여자는 그 자리에 서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급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아온 모양인데 그 변호사가 제 며느리란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와 함께 냉면집에서 주문을 한 뒤 앉아있던 중 며느리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아까 그 사람이랑 어떤 사이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며느리의 눈빛에는 걱정과 궁금함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잠시 망설였는데요. 좋은 기억도 아닌 치부에 가까운 일을 말하기 참 곤란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며 계속 숨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옛날 일이야. 정말 오래된 일인데 그 여자는
예전에 민수 친부랑 바람을 피웠던 상간녀야. 순간 며느리의 눈이 커지며 놀라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정말요? 민수 친부가 그 여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거든. 그때는 참 힘들었지. 며느리가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가 전해져 왔어요. 근데도 뻔뻔하게 어머님께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세상 물정 아무것도 모를 나이에 결혼하다 보니 그 여자가 전 남편 애를 가졌다며 나가라고 윽박을 질러대면서 우리 민수를 데려가겠다고 했던 말이 너무너무 무서웠어. 그때의 기억이 또렷이 떠오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말았는데요. 며느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근데 외할아버님 절친이셨다면서요? 그럼 할아버님께서는 전혀 나서지 않으신 거예요? 그 말에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다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량 중에 한량이었거든. 이미 전 시아버지한테 이래저래 받아먹은 게 많으니까 찍소리도 못했던 거지. 내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전 시아버지한테 빌린 돈도 꽤 있었다고 들었거든. 내가 쫓겨나던 나오니까 친정 부모님도 모른 척했어. 그거 보면서 부모라고 해서 다 부모가 아니구나 싶더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지. 그때 이후로 연을 끊고 살았지. 언젠가 한 번은 민수가 의사 됐다는 말에 건강검진 좀 부탁하고 싶다고 연락을 해왔길래 단호하게 끊어냈거든. 그러면서 느낀 게 때로는 가족이 제일 잔인할 수 있다는 생각마저 들더구나. 근데 그 상간녀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래. 어머님, 그 상간녀가 어머님 앞에 무릎 꿇고 빌게 만들게요. 아니야 됐어. 너 바쁜데 괜히 그런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있도록 하자꾸나.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죠. 그때 당한 수모를 그대로 갚아줘야 세상 무서운 줄 안다니까요. 근데 저런 사람들 성향이 소송한다 뭐 한다고 하면 와서 사과한다고 할 거예요. 지금 다른 소송도 해야 하거든요. 다른 소송이라니? 아까 보니 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던데 그 아들이란 사람한테 뭔 일이 생긴 거니? 그 말에 며느리가 조용히 고개를 내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변호사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아, 맞다. 절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 죄송해요. 아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죄송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난 우리 며느리가 똑 부러져서 아주 마음에 든다. 아주 안심이 돼. 감사해요, 어머님. 그 여자가 와서 반드시 무릎 꿇게 만들 테니까 우선은 냉면부터 드세요. 신경 안 써도 된다니까 그런다. 난 진짜 괜찮아. 아까 우리 며느리가 내 팔짱을 끼고 우리 시어머니예요 라고 하는 순간 이미 10년 묵은 채증이 다 내려갔어.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근데 그 여자가 너한테 의뢰를 하러 왔다니 세상이 참 좁은 것 같구나.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그날도 도시락을 가져다 주러 며느리 사무실에 갔더니 그 여자가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겠어요? 저기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예전에 떽떽거리던 말투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놀란 채 서 있었는데요. 며느리가 그 여자를 향해 외쳤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하셔야 한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며느리의 말이 끝나자마자 그 여자가 제 앞에 털썩 무릎까지 꿇고 울먹이며 기막힌 말을 꺼냈습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깜빵가게 생겨서 제가 요즘 제정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뱃속에 있던 그 아들 말하는 거요? 예, 그때 그 아들이 제 애비를 그대로 쏙 빼닮은 건지 남봉꾼도 그런 남봉꾼이 없어요. 사실 그동안 남편이란 인간이 수도 없이 바람을 피워댔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도 바람을 피우다 아들한테 걸린 모양인데 남편 뒤를 밟아서 아들이 그 상간녀 집에 쫓아가서는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놨어요. 거기다 그 상간녀 아들이랑 싸움이 붙은 모양인데
그 아들이 병원에 실려가는 바람에 제가 백방으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이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 상간녀 아들이 합의금으로 엄청난 돈을 요구하는 바람에 얼마 있지도 않은 재산을 전부 탕진할 처지랍니다. 알고 봤더니 그 상간녀랑 아들이 짜고 그랬던 건지 집에 CCTV까지 설치해놔서 그대로 다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제정신일 수가 없잖아요. 그 여자가 계속해서 울먹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마도 그때 민수 어머니한테 그리 모질게 한 걸 그대로 돌려받는 모양입니다. 이래서 부모가 죄를 지으면 자식한테 간다는 말이 있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서 요즘은 사는 게 아니랍니다. 부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여자 입에서 또 다른 상간녀라는 말이 나왔기에 순간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는데요. 문득 인과응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제가 분노에 차서 외쳤던 천벌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 이렇게 현실이 되어 돌아왔구나 싶은 생각과 함께 그 여자가 제게 했던 모든 일들이 고스란히 그 여자 자신에게 되돌아갔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남편의 바람, 아들의 문제, 재산 탕진, 모든 운명이 정규에게 짜인 각본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거나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어요. 그때 며느리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받으며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사랑하는 아들 며느리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된 반면 그 여자는 자신이 뿌린 악의 씨앗을 그대로 걷어들이고 있었으니까요. 문득 저를 힘들게 한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복수는 그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가장 큰 복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